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2014년 겨울 공화국을 녹일 따뜻한 연대가 시작됩니다.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세종대 대양홀. 강정과 밀양 주민들, 쌍차, 그리고 고공농성 중인 CNM 노동자들과 노점사, 세월호와 내란 사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14 인권 콘서트에 함께 해주십시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문건 파문이 벌써 2주째 정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 논란은 인사 파문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는 점도 국민들로서는 상당한 충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요. 최근 정윤회 씨 부부가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인사에까지 개입했다. 거기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돼 있다라는 의혹이 확인으로 되면서 사실상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까지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님을 모시고 승마협회 감사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파문 문제 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국회에서 만날 때는 굉장히 세게 인사를 하시는데 오늘 왜 이렇게 조신하게 안 제가 어울리셔? 워낙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눈물도 많고요. 집사람이랑 드라마 보면서 네. 눈물 흘리고 그래요. 아, 그 국회에서는 세게 질의하셔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되게 센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소리는 굉장히 않고요. 부드러운 오늘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 컨셉으로 제가 6년 전에 뭐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던 백혈병 수암협회 회장을 6년 전에 맡아서 그게 뭐 아이들 죽어간 아이들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6년째 이제 부끄러운 근데 네. 어떤 그런 일을 하는데 하여튼 뭐 근데 제가 좀 천성적으로 좀 남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일들을 그냥 자처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이 일도 마찬가지고요. 네. 굉장히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셨어요. 이번 그 사건으로. 자, 그런데 팟짱은 처음 출연하셨어요. 제가 섭외를 계속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지난주에 못 나오셨어. 자, 팟짱 이제 시작한 지 한 석 달 정도 돼가는데요. 청취자들께 우선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뭐 그러네요. 많이들 알던데.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자, 인사를 좀 처음 만나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인사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도권 내리 3선 의원 안민석 의원이고요. 저는 당에서 비주류 중에 비주류로 당의 모든 개파를 부정하고 개파 없는 이 야당 그만의 살 길이다. 만약에 신이 저에게 권력을 준다면 이 친노와 비노를 화해시키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싶다라고 할 만큼 친노도 비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비주류로 그러니까 3선 하는 동안에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의원으로 10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네, 이게 슬프게 얘기하셔. 비주류의 서름이라는 게 네. 항상 눈치 봐야 되고 아니에요. 근데 당내 힘 있는 이 집단에 또 밟히지는 않을까. 항상 그런 걸 조심하죠. 네. 근데 수도권 내리 3선 이러니까 무게가 있어 보인다. 확실히 좀 이렇게 이런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게 수도권 내리 3선 여기서 확 느껴지네요. 근데 제가 가끔 국회에서 뵈면 의원들 이렇게 있는 데가 아니라 기자들 있는 데서 같이 취재하시고 이럴 때가 있어요. 사진 찍으시고 그럴 때 보면 좀 귀여우시다 이런 느낌이 좀 들 때도 있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정윤회 파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다시 강단 있는 그 국회에서 뵙던 안민석 의원으로 돌아오셔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시죠. 오늘 제가 재밌는 글을 한 편 봤어요. 물향기 편지? 이런 거는 매주 쓰시는 건가요?
1주, 2주 만에 한 번씩 제가 초선 때부터 네. 그 주에 있었던 좀 정리가 필요하거나 좀 남기고 싶은 그런 사건이나 네. 좀 뒷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 정리를 하는 글이고요. 네.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출판기념회를 해요. 네. 출판기념회 하는 원칙은 오탈자 한 자도 고치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제가 쓴 투박한 글. 근데 뭐 내년에 출판기념회 없앤다고 하니까 그러게요. 그래도 그래도 뭐 제 스스로에 대한 글이니까 네. 남겨놓죠. 네. 그래서 어제 물안개 편지 올린 그것도 1월날 새벽에 일어나서 주로 그거를 1월날 새벽에 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아주 숨가팠던 정윤회 씨 관련된 네. 이 상황을 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저의 관점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정리하고 좀 숨을 한숨 크게 쉬고 남은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이거는 그 진실 정의의 문을 여는 그런 저의 소명이라고 보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이 진실을 향한 이 문을 잘 열어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정리를 1월날 새벽에 일어나서 해봤죠. 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일단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께 꼭 한번 일독을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아니 아유, 내용이 정말 과찬이시고요. 아니요. 저도 그냥 사실 굉장히 저희가 무수한 글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정말 그러면 좀 무수한 놀리시는 것 같아요. 글과 아니야 정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이게 그 진심이 담긴 글이랑 또 그렇지 않은 글들이 이제는 좀 구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글은 정말 진심이 담긴 글이라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칭찬을 제가 받겠습니다. 아 크리스마스구나. 네, 그 생각을 못했네. 크리스마스네. 여하튼 제목이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풀어야 할 정윤의 미스테리. 제목이 좋아요. 좀 제목이 있어 보이네요. 제가 들어도. 섹시해. 벌써 따져보니까 4월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그렇죠. 연말 12월인데 올 봄에 대정부 질문에서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해서 이거를 그 대정부 질의에서 제기를 하시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때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대정부 질의하기 한 6개월 전에 네. 어느 신부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뭐 저랑 굉장히 편하게 지내는 신부님 중에 한 분이신데 네. 왜 안 의원 말이야. 네. 뭐 정윤회라는 사람 알아? 저는 뭐 얼핏 들어본 그런 정도 이름 정도였거든요. 네. 그럼 뭐 최태민 목사 사위인데 이제 최태민 목사는 저희들이 알죠. 그렇죠. 딸이 승마 선수인데 우승 못했다고 심판들 다 경찰서에 끌고 가서 조사를 했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문체부 뭐 그것 때문에 뭐 국장 과장들 다 뭐 잘려 나갔다고 하는데 야 이런 거 좀 야당이 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아? 그러시더라고요. 네. 신부님 그 말씀 어디서 들으셨어요? 정확한 거야. 문체부 내부에 내 빨대가 이야기한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도 빨대가 있구나. 그럼요. 그래서 아마도 제 그냥 느낌에 그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공무원한테. 그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는 그냥 제 느낌에. 제 느낌이에요. 진짜 고해성사가 아니라. 제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뭔지 알 것 같다. 그 공무원이 마음의 짐이 되니까 신부님을 만나서 그냥 털어놓는 그러니까 그렇죠. 고백성사 하듯이 그렇죠. 그냥 진짜 그렇죠. 고백성사는 아닌 거고. 정식 그 고해성사는 그렇게는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그 공무원이 신부님하고 친분이 있었고 자신의 그런 그 분위기, 그 내부의 그런 그 이야기들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딱 작년 이맘때예요. 그러네요. 2013년. 그래서 제가 이제 정윤회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기 시작하신 거구나. 아 이건 뭐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그 힘을 가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부님 말씀은 가슴 한켠에 담아두면서도 아유 제가 이걸 해서 네. 해서 이게 감당이 되겠는가. 그러면서 한 뭐 몇 주를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윤회와 최순실을 잘 안다는 그 딸을 승마를 통해서 네. 잘 안다는 그분을 만나게 돼서 한 승마인. 네. 네.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들었을 네. 때 그분은 제 발로 찾아오신 거예요, 의원님께? 그렇지는 않아요. 아.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네. 그 만난 과정은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네. 뭐 아주 우연히 그렇죠. 네. 한 20년 한 30년 만에 30년 만에. 30년 만에. 예. 아 원래 알고 계셨던 분인데 그럼요. 30년 만에 그럼요. 다시 만났는데 그래. 알고 보니 정윤회 씨와 그렇죠. 연결된 그런 그래. 거였어요. 드라마야. 그래서 어떤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잘 알더라고요. 아. 왜냐하면은 그 정윤회 씨 딸을 어릴 때부터 쭉 봐오던 그러니까 들은 이야기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네. 대통령께서 체육개혁에 왜 관심을 가지실까 그거거든요. 네네네. 특히 작년 7월 달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체육개혁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분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가 불과 7월이면은 뭐 한 4개월, 네. 4, 5개월 취임 직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2013년이니까 국방, 외교, 안보, 경제 문제도 아니고 체육을. 이 국민들도 모르는 체육계 내에서도 알만한 사람들 정도만 아는 네. 이 정말 잘 아주 모르죠. 깊고 디테일한 이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꺼내서 체육단체장을 장기간 오래 하면서 네. 뭐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것들을 막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는 걸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저 이야기를 대통령이 줬을까? 대통령이 이 체육계 내부를 절대로 알지는 못했을 텐데 네. 또 안다 할지라도 그걸 국무회의에 이야기할 성격은 아닌데 네. 누군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메시지를 줘서 이 워딩을 하게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네. 그 저의 의문하고 신부님 말씀하고 그 승마인의 이야기하고 좀 맞춰 보니까 네. 이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작용을 한다는 그런 내리삼선으로서의 네. 그 촉이라고 그럴까요? 네. 제가 아무리 뭐 허접한 우리 야당의 그 비주류지만 네. 그래도 10년 동안 정치하면서 그 촉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사실 저는 여당의 체육계 비례대표 그분일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여당의 체육계 비례대표 의원이 네네, 박근혜 네. 대통령에게 진언했을 수 예,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체적으로 체육계에서는 그렇게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아마 두 번째 또 우연인 것 같아요. 기적 같은 우연인 것 같아요. 그분하고 제가 지난 2월 초에 소치를 같이 갑니다. 아. 그 일주일 동안 한 호텔에 묵었어요. 그 승마이냐고? 아니요. 그러면 그 체육계 여당. 여당 체육계. 근데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여기저기 툭툭툭 찔러봤죠. 네. 근데 결론적으로 그분 스스로도 궁금하다는 거예요. 여당 체육계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여러 명이야. 아, 그거는 종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얘기 안 하시나요? 저랑 같이 소치를 갔으니까요. 예. 그래서
아, 그 이분도 아니고. 아니 본인은 모른다. 본인도 네. 누가 그런 그 이야기를 했을까? 본인도 의아해하면서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제도권 바뀌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네. 주셨던 그 이야기가 좀 사실일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네. 소치를 돌아오자마자부터 이제 제가 좀 이건 좀 규명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이 네. 뭐 심판들을 경찰에 가서 수사받게 하고 또 문체부 국장 뭐 과장들 네. 그리고 요즘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있는데 네. 당시에 예. 그 청와대 문화체육 비서관 네. 서모 씨 그분이 사실은 국장과장 경질되기 바로 직전에 그분이 먼저 경질이 됐어요. 9월 29일. 네. 숫자 보니까 목요일이던데요. 9월 29일이요. 예, 목요일 날 2013년. 예, 목요일 날 청와대 문화체육 비서관이 네. 경질되고 며칠 후에 9월 3일 화요일 날 예. 국장하고 문체부 국장과장이 경질되거든요. 10월 3일? 아니요, 9월 3일. 9월 29일이라. 아니 8월 29일 죄송합니다. 8월 29일 9월 3일.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묶음으로 세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갑자기 청와대 그분 경질될 때도 네.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사실은 네. 그분이 체육의 어떤 실세 역할을 했거든요. 박근혜 정부 동안에 그분이 오랫동안 할 거라고 봤는데 네. 6개월 만에 느닷없이. 그냥 경질이 되고 이어서 문체부 국장과장이 경질된 것은 양쪽의 경질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없죠. 네. 어떤 이유일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이유로 경질이 됐다고 봤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퍼즐들이 막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네. 이제 승마인들을 제가 몇 분을 만났더니 네. 이미 승마계에서는 네. 지난 몇 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 돼가지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었던 거예요. 다 뭐 정윤회 씨, 네. 정윤회 씨가 다 한 일이다. 단지 거기에 박원호라는 사람을 내세웠다. 박원호라는 사람이 성마협회 전 전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윤회 씨가 박원호라는 분을 내세워서 이 성마계에 이런 일들을 진행시켰고 네. 그리고 경질 그 문제도 문체부 국장과장과 뭐 청와대 뭐 그쪽 담당자도 박원호도 쳐야 된다고 하니까 박원호도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질된 것이다. 승마계에서는 이미 그렇게 다들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승마협회 안에서는 근데 중요한 제가 말씀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는 사이에 박은호 씨가 제가 굉장히 만나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왜 그런 오해를 받는지 정윤회 씨하고 어떤 관계인지 네. 이분이 제 발로 오산까지 내려와요. 언제입니까 그게? 그게 아마 3월 달이었죠. 2014년 3월? 그렇죠. 네. 왜 옵니까? 제가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걸 알고서 저랑 잘 아는 분을 통해서 워낙 그런 분들이 이제 특히가 뒷조사 잘하고 사람들 이렇게 그 연결시키는 그런 재주가 있잖아요. 네네네. 어찌 알았는지 저랑 잘 아는 그 의사분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요. 느닷없이. 예, 그래서 아이 뭐 좋습니다. 유권자니까. 예, 그래요. 예, 맛있는 거 사주세요. 예. 그리고 갔는데 네. 한 분이 계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네, 그럼요. 생면부지의 그분이 사람이 바로 박은호 씨였어요. 아. 오산까지 내려왔어요. 자 저를 만났어요. 만나러. 승마에 대한 자신의 그 애정, 사랑. 네. 자기는 승마계를 떠나서는 못 산다. 음.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을 갔다 왔지만은 그리고 승마계는 승마인들은 자신을 원한다. 네. 모든 것은 나는 자기 자신 승마를 위해서 승마계를 위해서 한 일이다. 그러나 네. 정윤회 씨하고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러 내려온 거죠. 아니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특이하다. 그 이야기를 하러 오산을 내려온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러. 나는 정윤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네. 그분이 뭐 요즘 암투병 중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암투병 중은 아니고요. 네. 치료가 다 끝났어요. 완치하셨어요? 그럼요. 완치하고 그래서 술은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그때도 소주 한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치료가 끝나서 몸 지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러잖아요. 수원대 총장님 그 이인수 총장. 그분도 국감 증인 나오려니까 뭐 사모님이 암투병 중이라 가지고 뭐 그러면 동정심 유발하잖아요. 네. 암은 5년 전에 일제 시대 때 다 치유가 된 건데 해방된 지가 언젠데 이분도 이제 그런 식이에요. 지금 보니까 네. 제가 뭐 누구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 확인한 게 아니라 우연히 어떤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암투병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마침 모르는 사람 들으면은 암투병 중이라 가지고 뭐 말도 제대로 못 하고 뭐 전화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식으로 그거는 뭐 쇼고요. 네. 지금 뭐 포젓하게 승마장 다니고. 승마장도 다녀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네. 암투병은 이미 일제시대 때 암투병 하셨던 분이고요. 네. 지금은 뭐 건강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네. 전체적인 또 이야기를 듣게 돼. 제가 또 궁금한 것도 있지 네, 않았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 이제 퍼즐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맞춰져 들어갔죠. 그리고 특히 이제 상주 경찰서에서 사건. 조사받았던 이제 심판 그분들을 어떤 분들은 저한테 연락 오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은 제가 연락처를 알아서 제가 그 만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 퍼즐들이 얼추 맞춰져서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이제 대정부실을 통해서 장관에게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 제가 이제 정리된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사실을 중복적으로 확인한 이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죠. 네. 이제 그것이 상주 경찰서의 심판들이 심판들을 조사한 적이 있느냐, 네. 또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그런 그 잡음이 있었느냐, 네. 그다음에 국과장이 경질 왜 되었느냐, 청와대 비서관 포함해서 네.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던졌는데 네. 뭐 당시에 이제 장관 대신 차관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같이 그 뭐 경질된 걸로 이제 알려진 조현재 차관인데 네. 네. 뭐 모르겠다, 뭐 사실과 틀리다 이제 다 그렇게 이제 부인을 하셨죠.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대정부질이 끝나고 이게 맥없이 네. 별거 아닌가 보다. 맥없이 이렇게 마무리 하나 보는데 그 불꽃을 활활 당겨준 게 정부 여당이에요. 장윤선의 팟짱. 정부 여당이 예. 어떻게 대정부 질의하자 하고 바로 직후에 문체부 차관이 기자회견을 해요. 안민석 의원이 제기한 사실들은 다 그냥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 정윤회 씨의 딸은 뭐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우승을 했고 뭐 점수가 어땠고
독보적인 그런 실력을 가진 선수다. 그런 기자회견을 해요. 그리고 페이지가 정부의 차관이 예. 선수 한 명 때문에 예. 그래서 뭐 12페이지 자료를 자료까지 만들어서 완전 오바를 한 거죠. 우리나라 정부 참 선수 한 명에 그렇게 참 대접해주는 그렇죠. 경우가 있었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이런 일 해방이후 처음이에요. 정봉주 표현으로 해방이후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그리고 보통은 처음이야. 문체부가 기자회견을 하면은 10줄을 넘지 않아요. 제가 쭉 이렇게 봐보니까. 맞아요. 도대체 왜 이래? 이렇게 보면서 딴 기자회견 케이스를 보니까 10줄을 넘지 않은데 이거는 10페이지가 넘어요. 12페이지. 이거는 선수 한 명에 대해서 12페이지. 참으로 예. 수상하다. 네. 그래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았으면 차관이 저랑 개인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관계예요. 네. 이렇게 나를 음해성에 공격을 할 리가 없다. 수상하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누가 시켰을까를 봤더니 장관이 시킨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1차관 조현재 차관도 만류를 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말자. 네. 기자회견 이런 아니 말이 격이 안 된다. 틀리잖아요. 예. 삼선 야당 의원이 그때 내리 삼선 수도권에서 내리 의원이, 삼선 의원이 예? 제기한 의혹이 대정부 질의에서 이 사실 확인을 확인차 제기한 것에 대해서 조용히 대정부 질의 그걸로 끝났으면은 많은 문제를 네. 차관 자기가 나서 가지고 10페이지 넘는 자료 뿌려가면서 의혹을 해명하겠다라고 나서는 것 자체가 참 독특해. 거기에다가 예. 상임위가 열립니다. 네. 당시에 지금 여성부 장관으로 있는 김희정 간사예요. 김희정 간사를 필두로 한 네. 앞에 앉아있던 여당 의원들이 네. 모두 이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해요. 막 판넬까지 그려가면서 PPT 자료까지 띄워가면서 왜 이렇게 훌륭한 예? 선수를 예, 해방이 이후 이렇게 훌륭한 선수를 없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냐? 이 나쁜 의원아. 그거예요. 진짜 무섭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실까? 네. 보통 우리들이 네. 이 의원들이 그렇게 이제 막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전에 네. 사전 회의라는 걸 해요. 그 사전 회의 항상 하시죠. 상임위 전에. 예. 뭐 나는 요구할 테니까 너는 요구하고 뭐 그거는 이제 아주 우리가 뭐 대통령 정도 공격할 때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네. 큰 사안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서로 화력을 적절히 분산해야지 그렇죠. 효율적인 예. 공세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저를 이제 그렇게 제가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그냥 뭐 허접한 삼선 야당 의원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상임위에서 저를 집중 공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야 이거는 뭐가 있는 거다. 뒤가 구리지 않고는 이렇게 못한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이 네. 차관 자료 주장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상임위원회에서 네. 차관의 그 기자회견 내용하고 여당 의원님들이 개개인 다 발언했던 거를 우리 비교 분석해. 네, 비교 분석해가 띄웠더니 또 난리 난 거 아니에요. 명예훼손했다고 사과하라고. 네. 아니 근데 국회 상임위는 그 상임위 대상이 있는데 왜 의원들이 의원을 공격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본을 그거는 망각한 거죠. 네. 저의 질문에 대해서 장관한테 네. 예? 뭐 확인하면 되고 그거 아니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안민석 의원은 근거 없는 이야기를 예? 의혹을 제기해서 아주 실력이 아주 탁월한 어린 그 승마 선수를 아주 그 해코지한 괴롭힌 그런 것으로 딱 프레임을 만들어서 어떤 저의 그냥 주장 일일이 그렇게
반박을 하는데 네. 사실 그런 일도 제가 네. 국회 이 교문위 이쪽에 네. 이 분야에 제가 10년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처음이에요. 그런 일이. 10년 만에 처음 겪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간사 정도가 네. 안민석 의원의 그런 주장이 돼가지고는 유감스럽고 이러이러면은 부적절했고 네. 좀 사실에 근거한 발언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하면 되는 건데 네. 이건 완전히 음. 김의정 간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음. 막 짜고 들어오는 거. 각자 다 그게 뭐 제가 조직적이었다고 표현을 하니까 네. 자기들은 조직적 안 했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라고 뭐 저한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느껴졌죠. 이것은 사전에 이렇게 협의를 하지 않고서는 예? 그거는 저의 경험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각자들이 전부 다 그냥 알아서 그냥 사전에 이건 안민석 의원의 문제 제기돼 가지고 내가 공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야당 의원들이 각자 그렇게 사전에 이렇게 협의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랬겠습니까? 글쎄, 그거는 기자인 제가 보기에도 참 그렇게 되기도 어려워요. 근데 네. 뭐 나누거든 여당 의원들이 다. 조직적으로 하지 네. 않았다고 하니까 네. 또 뭐. 여당 의원들의 또 그런 말씀을 예. 뭐 믿겠습니다만은 예. 어쨌거나 6할 정도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조직적이었던 아니면은 뭐 개개인 여당 의원들의 개인적인 그냥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던 간에 네. 저에게 쏟아지는 총 공세는 사실 이제 감당하기 어려웠죠. 그러면서도 예. 김종차관의 음. 그 기자회견과 여당 의원님들의 그 총 공세는 네. 두 개 묶어서 이건 오바다. 오바 액션이다. 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라는 생각을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제기했던 의혹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예. 거죠. 자, 우리가 지난 4월 얘기하는데 지금 30분을 썼어. 너무 길게 왔어요. 근데 30분도 요약해서 예, 30분 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4월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그냥 약간 세월호가 터졌죠. 그렇죠. 세월호가 터지면서 소강 국면으로 그렇죠. 이렇게 간 건데 자, 우선 이 승마협회 박원호 전무 말이에요. 박원호 전무가 나는 정윤회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강조를 하러 딱 한 번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산까지 온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그리고 대정부 질의 마치고도 네. 또 의원실로 찾아왔어요. 또 왔어요? 네, 진짜 관계 없다. 누가 물어봤냐고. 박 전무님 너무 적극적이셔. 박 전 전무님. 예? 아니 근데 이분이 보니까 공금횡령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받아서 2010년에 6월 복역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그 굉장히 근데 승마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 금고 이상형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심판 자격도 상실되고 10년간 협회 임원을 할 수 없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은? 그것을 어제 어느 언론에서 네. 그 과정을 잘 추적을 했더라고요. 네. CBS라고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돼요. 예. CBS 그 타언론을 적극 존중해주는 팟짱. 정영실 기자가 네. 그걸 잘 썼더라고요. 네. 잘 분석을 이제 했던데 정확하게 기사를 쓰신 것 같아요. 무법천지죠. 무법천지다. 예. 그러니까 승마계에 발을 10년 동안 디딜 수 없는 박원호 씨는 네. 지금 승마계의 실세가 되었죠. 승마계를 다 장악하고 자신의 측근을 전무이사로 두고 네. 그 측근을 통해서 좌지우지하죠. 그리고 네. 박원호의 재입성을 네. 반대를 적극적으로 했던 그분들이 살생부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네. 그분들은 한 분만 빼놓고 강원도 협회장인데요. 네. 그분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뭐 그분이 지난번에 국회 와가지고 살생부 오른 분들이 기자회견을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자기를 그렇게 감사하고 한 것은 문체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와서 네. 강원도 체육회가 하는 것이다. 뭐 그런 말씀도 이제 그날 기자회견에서 네, 하셨는데요. 네. 그분은 이제 대신에 아들이 국가대표에 탈락되는 네. 그런 결과가 되었죠. 음. 그래서 살승부를 다 정리하고서 네. 박원호 씨가 완벽하게 장악을 지금 해 있는 상태죠. 박원호 씨가 완벽하게 장악을 하게 된 배경의 그 뒷배에는 뒷배경에 그 무엇이 있다고 모든 승마인들이 얘기를 있는 했고. 것이고 네. 저는 승마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마인들 그분들이 그분들은 사실 주로 보면은 이제 승마를 한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집안이 좋고 네. 아버지 때부터 말 탄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아, 말 타는 것밖에 모르고 아, 대부분 그래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경찰서 가가지고 왜 점수를 이렇게 줬냐는 그런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심판위원장은 네. 본인 스스로가 사퇴를 했어요. 이런 근데 그 사태도 네. 승마인들은 외압에 의한 사태였다고 다들 보는 것이죠. 그분 나이가 66세인데요. 네. 명예를 가지고 살 나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분이 사퇴를 한 것은 예사로운 게 아닌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박원호 씨는 이제 장악을 이제 다 한 것이죠. 네. 그다음에 상주 경찰서 수사건 그것은 심판들로 하여금 네.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야 그럼요. 된다라는 방법을 알려준 건데 마장 마술 경기라는 거는 네. 장애물 경기하고 틀려요. 장애물 경기는 타다가 그 장애물이 떨어지면은 떨어져. 감점 받고 네, 그럼 예. 명확하게 점수가 예. 나오는 건데 네. 마장 마술 경기는 말 위에 선수가 타서 말과 선수가 함께 이 일종의 쇼를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는 뭐 아주 수백 가지의 그런 조합들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네. 이 심판 판정에 문제가 많으니까 외국 심판 때마다 외국 심판을 데리고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나 상주 경찰서로 조사 사건 나고 심판員사퇴하고 그랬을 때 이제 심판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들이 깨달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 박원호 씨는 의원님을 손수 그 오산까지 찾아와서 어느 날 느닷없이 만나서 나는 정윤회 씨와 관계가 없다. 그리고 대정부 질의 끝난 다음에도 또 찾아와서 나는 정윤회 씨와 관계가 없다라고 강조를 두 번이나. 제가 살짝 다시 예. 진짜 관계 없냐고 그랬더니 예. 세게 예.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의원님은 어디서 관계가 있다는 단서를 찾으신 겁니까? 의원님은. 강한 부정은 긍정이죠. 그리고 그분이 뭐하러 오산까지 내려와서 네. 국회까지 찾아와서 네. 그렇게 한번 여쭙진 않으셨어요? 왜 뭐하러 여기까지 오셔서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것도 궁금하다. 지금 뭐 그 1년이 다 됐잖아요. 네. 세세한 워딩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네. 뭐 그 상황에서 저는 계속 정연회 씨와의 관계를 물었을 것이고 네. 이제 그분은 계속 이제 부인을 했죠. 네. 했지만은 그분이 또 틈틈이 저한테 또 이렇게 립서비스 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이야기들은 이 게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 게임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은 네. 아, 이것도 네. 여운을 남기셔. 네, 하죠. 네. 아, 속편을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안민석 의원님의 속편을 기대해 주세요. 정말 요거 그거 재밌다. 이 게임이 끝나면 폭로할 게 또 있다는 이게 굉장히 약간 짜릿한 이 기분을 딱 느끼게 하시는데.
장윤선의 팟짱. 자, 그런데 이 사안을 계속 이렇게 쫓아오시다가 급기야 정윤회 문건 파문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문건 네. 파문이 터진 11월 28일 날 세계일보 보도를 보시고 의원님은 딱 느낌에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왜냐하면 정호성 비서관은 이거는 이 문건이 사실일 가능성은 0%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조홍천 전 비서관은 60% 6할은 진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내리삼선 촉으로 볼 때 예, 그 내용이 이제 세세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그거는 뭐 100% 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네. 정윤회 씨가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비선 라인을 가동했다는 거 그거는 뭐 저는 뭐 거의 사실인 걸로 저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문체부 얘기가 나왔어요.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문체부 얘기가 쭉 나올 때 이거를 사실로 어떻게 확인을 하지 하는데 유진용 장관이 조선일보랑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서 명토 박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서 수첩을 꺼내서 문체부 국과장 이름, 실명을 거론하면서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 라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조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틀 뒤에 재차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까지 확인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보도를 보신 다음엔 좀 내가 했던 게 맞구나. 일단 국장 과장의 이름까지 파악하고 계시는 대통령은 참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어떻게 만약에 의원님이 대통령이면 국과장들 이름 다 기억하시겠어요? 저는 뭐 위대하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름을 뭐 대통령이 아셨겠습니까? 그죠? 누군가가 줬겠죠. 누군가 주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누군가 뭐 그것이 지금 뭐 이름 나오는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 지금 이름 나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까지 하는 데 대해서 일단은 저는 유진용 장관이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은 이것도 되게 이례적인 일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바로 전직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 전직 장관이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한 것이 맞다라고 확인한 것도 되게 이례적인 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분은 참여정부 시절에 네. 뭐 저희들하고 인사파동 났을 때 네. 자기 억울하다고 하면서 제 배를 째 드릴까요? 보여드릴까요? 이제 그런 분 아닙니까? 네네. 관료치고는 굉장히 좀 자기의 어떤 원칙과 소신이 분명한 분이에요. 유진용 장관이요. 제가 2005년인가 그 발언을 했을 때 그 문화체육위원회에 제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아주 저희들 멘붕이었죠. 어떻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이 네.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국민들 관점에서 보면은 네. 소신 있는 공무원이죠. 부당한 인사 청탁을 네. 자기 거절한 거 아닙니까? 네네. 이번에 이 건도 양면성이 있겠죠. 대통령이 보셨을 때는 여당이 봤을 때는 역적이죠. 네. 그러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소신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 전직 장관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의 지금 그에 대한 판단은 네. 좀 더 시간이 간 다음에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가뭄에 아주 뭐 소낙비 뭐 맞는 그런 아주 황홀한 기분이었죠. 왜냐하면은 그 윤영 장관의 그 발언이 없었으면은 네. 이 논란은 영원한 미스테리로 계속적인 논란으로 네. 그렇게 아주 소모적인 네. 그런 논란이었죠. 그리고 저도 뭐
좀 이건 물러설 수 없는 네. 어떤 진실과의 게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네.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을 것이고 네. 그런데 유진용 장관의 그 발언은 퍼즐 마지막 한 조각을 딱 맞춰준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페이지는 그것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러나 정부 여당에서는 그 페이지조차도 네. 그것이 뭐 유진용 장관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리석게도 네. 그 페이지를 안 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 페이지는 넘겨진 거예요. 이미. 네, 넘기고 새로운 페이지에서 새로운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게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정부 여당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청와대로 새누리당 의원 지도부를 초대해서 60여 분이 함께 오찬을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뭐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런 반고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어제 청와대 그 만찬 그 전에 네. 유진용 장관의 그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네. 내용은 국가장이 체육개혁하려는 의지가 미진해서 친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 얘기를 이제 믿는다고 네. 하면은 새로운 차관을 체육개혁의 적임자로 고르면은 요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차관은 그분이 대학 교수를 네. 한 20년 가까이 하셨는데 김종 차관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분은 대학 교수 20년 하는 동안에 체육개혁의 개짜를 고민해 본 분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청와대가 이렇게 뻔한 체육계는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 해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죠. 체육계를 모르죠. 체육계를 모르고 하는 체육계를 소리예요. 모르고 예. 자기들 몇 명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생부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고 네. 승마협회를 쑥대밭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승마만 건드리면은 네. 속보이잖아요. 여러 개를 같이 그러니까 체육개혁이라는 포장을 우산을 씌워서 네. 승마를 아주 살생부 대상자들 다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때 기자들 사이에서 그 소치 가시기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체육개혁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빙상협회 무슨 그때 이제 빙상 선수들 그때 그 뭐죠? 빅토르 안 씨가 금메달 따니까 러시아로 귀화한 선수가 금메달 따니까 이거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빙상협회에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막 하다가 당시에 이산이 아닌가벼 해서 그 이튿날 그 감사하기로 한 거를 뭐 취소를 하고 그랬다가 이제 승마협회로 가는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그 당시 기자들도 이 뭔가 좀 이상하다. 대통령이 얘기한 도대체 체육개혁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승마협회 관련된 것이었고 대통령께서 네. 체육개혁 미진하다고 문체부 국장 과장까지 경질시킬 정도의 체육개혁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다면은 네. 제가 탈당을 했으라도 네. 이 체육개혁에 힘을 보태드리고 싶어요. 그런 심정이에요. 와. 자, 이번에 그 정윤혜 씨의 딸이 모 대학 유명 여자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승마 선수로. 그런데 이 대학에 입학하게 된 배경에 그 소위 승마협회 실세로 알려진 박원호 전 상무 연관이 좀 있는 건가요? 있다고 봐야 될까요? 대학에서 이제 특기자들 그 수시로 선발을 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네. 전국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몇 점, 그리고 뭐 아시안 게임 금메달, 동메달 몇 점, 올림픽 몇 점, 그것도 대규모마다 틀리겠죠. 네. 그 점수가 이제
정량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물론 이제 면접 점수가 뭐 대학에 따라서 좀 딸리긴 하지만은요. 네. 당시에 이제 수시 입학하던 그 서류 마감 시점이 네. 아시안 게임 그 즈음이라 가지고 네. 대학에 따라서 네. 가령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학교도 그 따님이 네.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중앙대학교는 지원 날짜 기준으로 네. 그 선수가 아시안 게임 메달을 안 딸 때였어요. 아. 근데 이제 면접할 때는 네. 땄죠.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의 여지가 개입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중앙대학교는 네. 원칙대로 네. 우리는 그 서류 마감까지 네, 네. 그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며칠 후에 금메달 네. 땄지만은 우리는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금메달이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그거를 뭐 본다고 하면은 만약 그것이 의심이 가신다 그러면은 네. 뭐 그것은 그 학교 측에 네, 네. 확인을 하면은 그것은 뭐 학교에서도 확인 안 해줄 이유도 없고 네. 뭐 그렇죠. 근데 네. 저는 뭐 입시를 그렇게 편법이나 부정으로 했을 거라고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더 이제 이상 이것은 의심할 문제가 아니라 뭐 네. 그 부분만 우리 뭐 발로 뛰는 오마이 기자 한 분이 그것만 네. 확인하면은 이건 뭐 사실 그 남의 딸 문제를 뭐 모든 것을 색안경 끼고 보는 것은 좀 그렇죠. 어쨌거나 네. 뭐 아시안게임 금메달 땄고 네. 뭐 그걸로 이제 대학을 갔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뭐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건데 만에 의심이 가신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원호의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넓혀져 있는지 주로 이제 선수들을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였는데요. 여하튼 그 부분은 뭐 저희들도 확인을 좀 따로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그 거의 특별검사 수준으로 일하시는 안민석 의원님하고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저희가 어찌됐든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깜빡하면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던 체육계, 특히 이제 이것을 비선 실세가 이렇게 개입해서 실제 국가적 라인까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또 그 뒷얘기들도 오늘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어느덧 얘기를 마무리할 순간이 왔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어머님께서 꼭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얘기는 장윤선이 안 물어봤어. 그래서 이 얘기는 오늘 내가 꼭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거의 다 여쭤보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진실만을 저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제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그런 과정을 겪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진실을 위해서 제가 헌신한 이 일에 대해서 뭐 저는 후회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오산 우리 지역 오산 시민들이 저의 어떤 진실을 향한 저의 몸짓을 잘 평가를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국민들 어느 누구도 정윤회라는 이름에 대해서 동정을 하거나 공감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일어나고 나는 일련의 지금 일들이 소설 같은 일이고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에 대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게 국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의 그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정윤회 씨를 두둔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정윤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정윤회 씨는. 문고리 3인방도 일 잘하고 있어요. 그게 대통령 인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동안에 정윤회란 이름은 문고리 3인방 이름은 임기 마칠 때까지 거론될 거예요. 이건 당을 떠나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경제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윤회라는 이름 때문에 국정 운영에 성공적인 국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윤회 씨에게 요청드리고 싶어요. 네. 대통령 임기 끝나는 동안에 외국서 나가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국내에 있는 한은 네. 끝없는 소문과 오해와 주위에 온갖 루머들이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선 실세에 의한 비선 라인에 의한 이 국정농단 네. 이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도 않으실 거고요. 이런 일이 중단돼야 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데요. 아까 계속 이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게임이 끝나는 날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이 게임의 제2라운드는 언제 시작이 되는 건가요? 1라운드 스테이지는 이제 유진용 장관에 의해서 퍼즐이 맞춰졌고 그렇다면 제2라운드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걸까요? 예고편을 살짝 그림을 그려주시죠. 하나그룹 김승연 회장의 석방?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석방. 예. 네. 여기까지만 하죠. 왠지 다음 주에 있을 대정부 질의가 상당히 기대가 커지는 두두두두둥 예고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